네, 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켰습니다. 제 잔고는 지금 많이 박살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가장 크게는 그 디텐시아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디텐시아로를 이제 매매를 하는데 문제가 좀 생겼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인지 좀 찾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했던 게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손해는 굉장히 많이 났고요. 계속해서 손해가 나고 있었는데 우선 제가 손해가 난 것 중에 여기 26%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어쨌든 이 돈을 미래에셋 증권 쪽으로 돈을 옮겨 놓은 상황이고요. 미래에셋 쪽으로 이제 옮겨 놨을 때에 디텐시아로의 지금 수익률도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가지 하나 더 종목이 있다면 네, 이 종목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겼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네, 여기에 손실 금액 나와 있고요. 많은 금액을 일단 손절 처리를 많이 했고요. 제가 여기에 하락을 할 때 무조건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날이 어제 지난주랑 해서 오늘까지 해서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은 네, 우선 네오오토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오오토 그리고 좀 전에 DTNC로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매매할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지금 가장 핫한 쪽은 반도체랑 AI 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에 대해서 에코프로 머티랑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은 녹화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매매를 어느 쪽에서 매매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요. 네오토를 매매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그 이유, 여기에서 상한가 이후에 지금 접근했을 때의 문제점 말씀 한번 먼저 드릴게요. 지금 이 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과거에 여기에 이제 제가 영상을 이제 남겨놨었는데 이렇게 하루에 급하게 하락을 한 경우에는 거의 약 95% 정도의 확률로 반등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고 여기에 하단을 깨뜨리면서 다시 여기에 이 지점이 이제 피보나치에서 새롭게 매수할 수 있는 지점이 되는데 이 지점까지 매수한 경우에는 정말로 높은 확률로 다시 반등이 여기 중간값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했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고 나서 제가 결정한 게 하나 있는데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요. 월봉으로도 좋아요. 월봉으로도 충분히 이미 앞전에 있는 봉들을 다 장악을 한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터졌고 눌렸는데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 고가를 뚫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가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고 앞으로 드론 시대가 올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길게 보면 정말 길게 보면 이 종목이 드론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돈이 몰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을 수가 없는 종목이었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저는 매매를 하는 방법을 수정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뒀을 때는 우선 제가 매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매를 할 때 매도할 수 있을 때 매도를 언제든지 원할 때 그거를 매도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제가 뭐 100억이라든지 이런 돈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절대 100억 원치를 매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에 올라왔을 때만 하더라도 99억이 최대이기 때문에 제가 100억을 들고 있었다면 100억을 다 매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소한 신성 델타테크 이런 종목들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았다. 이런 종목에서만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이제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DTNCRO를 말씀을 드리자면 DTNCRO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이 영역에서 매매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록으로 꼭 남겨놓을 예정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일단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여기 적어도 164까지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해요. 특히나 아직 총선이 마무리가 되지도 않았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183 이 가격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자, 흥구석유라는 종목도 과거에 이스라엘 그 문제 때문에 많이 급등을 했다가 쭉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들어올린 위치, 이 위치를 확인해 보면 올라온 상승한 폭이 약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면 DTNCRO도 마찬가지로 70% 정도의 상승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 상한가가 등장하고 나서 지금 11선을 이제 누웠죠. 그러면 이 누운 이제 11선을 돌파하는 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차트상으로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많이 봐왔을 때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그 시장의 중심을 이제 휘어잡고 있었던 정치 테마주인데다가 총선이 남아있고 총선까지 이제 그 힘을 이제 발휘하는 때가 오기만 한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저점을 깨뜨리게 되면 그거는 저는 더 좋지 않게 볼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엠벨이라고 해가지고 엠벨이라는 거를 이제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엠벨 자리에서 한번 10% 이제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재차 눌렸어요. 이제 밑에까지가 이제 내렸는데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충분히 내려왔고 시장의 이제 대장이었고 이 종목이 여기까지 상승했다가 바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 경우에는 상승하는 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테마의 대장급에 해당하는 종목일수록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만 지난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남겨놓고 실제로 다음에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프로랑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 쪽에서 가장 지금 핫한 종목은 이제 제주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주 반도체를 매매를 할 때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긴 합니다만 돈이 한번 들어왔고 여기에 횡보를 한 흔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종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고민을 최근에 많이 했고요. 이 종목들을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일단 정한 방법으로는 매매를 좀 더 해보고 나서 이제 좋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말씀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만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는 3일선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3일선을 접근을 할 때에 한번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한 번, 두 번, 3일을 거칠 때의 첫 번째 이 10시 반 아니면 당일 오전의 움직임 이제 30분 봉으로 이제 기준을 잡을 거고 그 30분 봉이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양봉 그것의 저점을 계속해서 지켜주느냐 이제 30분 봉의 저점을 계속 지켜주는 거에 대한 제가 그 반복론은 기타 기존의 다른 영상들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은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 이후에 11선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또 있고 11선을 지지하고 나서 돌려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움직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접근을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이제 가는 종목이 더 잘 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시장에서 제주 반도체가 이제 이슈가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온디바이스 내용이 있었던 거고, 온디바이스에 관련된 거는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을 보더라도 여기에 흔히 말하는 이제 상승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있죠. 횡보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한번 들어올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이제 지켜보고요. 여기 저점을 한번 이탈을 하고 올라섰죠.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자리를 이제 기다리는 거고, 다시 한번 더 3일선을 깼는데 이 11선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을 때 이거를 보고 매매를 하는 그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돈을 가장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들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판단을 이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하나 팁을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어떤 팁이냐면 이제 11선에서의 대응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대성에너지를 매매를 좀 잠깐 했었는데요. 이 종목을 보게 되면 11선을 밑으로 한번 깨게 됩니다. 이제 들어 올렸었고, 그 다음에 11선을 깨는 자리가 와요. 그러면 11선 위에서도 상승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우선 기다리는 거는 11선을 깨뜨리는 거를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11선을 먼저 깨뜨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 움직임의 결과가 이 11선 위를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양봉으로 나오게 되면 계속 이제 홀딩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일 지금 이렇게 상승해서 11선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내일 음봉으로 이제 11선을 깨뜨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11선 이하에서 음봉이 연속으로 2번 나왔을 때는 일단은 종가라든지 그 다음날 매도를 하겠다. 매도를 하고 이 종목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진짜로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영상을 남겨서요, 그 매매들은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DTNCRO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네요. 오늘 시가 부근에서의 잠깐 하락 이후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우선 사퇴 요구설이 나왔는데 사퇴 요구를 했고, 그죠? 사퇴 요구는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는 걸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엔 비대위원장을 계속 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앞으로 흐름에서 봤을 때 비대위원장의 그 흐름이 이제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총선의 그런 결과까지 좋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로 대선 후보로 확실하게 올라설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움직임을 좀 잘 보겠고요. 저는 물려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사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DTNCRO에 이렇게 물려 있지만, 여기에 뭐 목을 매이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매매를 할 때 다른 종목들이 더 나오면 그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할 겁니다. 한미사이언스가 그 11선에 해당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마저 보여드릴게요.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저는 판단을 할 때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우선 이슈가 있었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선들 위에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데, 11선을 깨뜨리고 이제 한 번, 그리고 연속으로 이제 2번이 나왔죠. 그러면 오늘 음봉이 나오게 되면 저는 내일 상황에 따라 어쨌든 매매를 다 마무리 짓겠다라는 게 저의 그 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이 다음날 상승하는 종목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상승하는 그런 결과값까지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상승을 했으니까 뭔가 지지를 받는 그런 액션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지지를 받는 쪽에서 저는 다시 이제 물량을 사는 거고요. 왜냐면 이 들어올린 세력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세력들이 정말로 들어올렸을 때 나머지 들어올리는 그 움직임을 수익으로 다시 전환을 시키겠다. 이게 저의 지금 주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면 11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겁니다. 제가 계속 두려워했던 이유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치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거고요. 오늘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던 위치가 됩니다. 11선 밑에서는 충분히 잡을 수 있었죠. 네, 잡았고, 잡았을 때 그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고, 세력형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뭔가 자유롭게 접근을 하겠다는 거죠. 대신에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 최근에 중심이 되는 종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가마 컴퍼니 같은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3S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1선이랑 있고 저는 이 선까지 이용을 할 건데 11선을 깨고 그 다음에 여기 왔는데 저는 이 봉이 더 중심봉이 되고요. 이 봉 이후에 지금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홀딩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충분히 이제 세력형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좋은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일단 여기에 두 번의 이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정리를 하겠다 이런 거죠. 정리를 하는데 여기 보면 고가가 전일 종가를 건드리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락을 했을 때 총 5% 정도 더 하락을 했지만 일단은 매도를 하고 지켜보는 거고요. 이 종목이 다시 되살아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이 양봉이 있어요. 작은 양봉. 이 양봉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 이탈하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이탈하게 되면 손절한다라는 마음으로 만약에 홀딩을 하게 되면 다시 되돌리는 이 파동, 되돌리는 이 양봉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은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서 당분간은 그렇게 쓰지는 않을 거고요. 어차피 갈 종목이라면, 정말로 강하게 가는 종목이라면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데이터들 많이 되돌려 보니까 확실히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들은 11선을 한번 깼다고 한다면 바로 되돌리는 그런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매는 여기에서 매매를 접근하는 거는 조금 더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그리고 종목의 움직임이라든지 기대하는 그 힘, 이 종목이 절대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을 때 그 판단의 결과값이 좋을 때만 매매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저도 지금 매매 결과가 계속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업그레이드를 어쨌든 마무리를 빨리 짓는 게 제 목표가 되었고, 그거를 지금 좀 잘 확인을 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에코프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 영상 과거에 여기에서부터 계속 쭉 말씀을 드렸던 영상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녹색선을 맞게 되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고, 이제 하락을 한 후에 들어올리더라도 다시 녹색선 부분에 오면 그때가 매도하는 찬스가 된다. 일단은 매도를 하고 정말로 되돌리려고 하는 건지를 계속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계속 많이 드렸었고, 배터리 아저씨가 이게 뭐 종목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가격이죠. 40만원대 가격, 47만 5천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런 역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 역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11선 밑으로 음봉으로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서서 이제 쭉 가지고 있고 홀딩하고 있을 때 한번 이제 들어올리는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린다면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이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매를 하느니,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느니 개인적으로 뭐 이런 종목으로 사고 싶다는 거죠. 괜히 저렇게 해서 마음고생을 할 바에야 네오셈 같은 종목을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 이런 거죠. 똑같이 추가를 한다면요, 에코프로를 똑같은 위치에서 추가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횡보를 해서 들어올리는 시기에 에코프로가 좋다고 여기서 샀던 사람은 지금 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20% 정도 되네요. 여기는 상승하는 폭이 여기서 지점에서 찍게 되면 지금 80%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에코프로가 좋다고 해서 그냥 매수를 했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를 알아야 된다는 건 이런 의미에서 차트를 알아야 되는 거고, 종목이 나중에라도 좋을 수가 있죠, 물론. 그렇지만 차트상으로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진짜로 차트가
먼저 말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배터리 아저씨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이거를 손해보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돈을 뭐 이제 배터리 아저씨가 돈을 따로 내가지고 돌려줄까요?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에고 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익을 많이 냈죠. 당연히 여기서 수익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기 시가 부근에서부터 샀기 때문에 이미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 건데, 그분 같은 경우는 책도 내놨었고, 그죠? 그러면 인세도 받고 있고 수익은 계속 생기고 있는 사람이고요. 일반 개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식 매매로만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가 여기 100만원대, 90만원, 80만원대에 왔을 때 이 정도면 다시 사도 되겠다라고 샀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의 그런 손해를 보고 있는 중에 있을 거고요. 과거에 이런 비슷한 종목이 있었죠. 네, 굉장히 핫했고 더 갈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나왔었던 그런 카카오라는 종목을 이제 견주어서 보게 되면, 이 종목이 여기에 내려왔을 때도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다, 17만원에서 12만원까지 내려왔으니까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절반의 가격에 지금 내려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절대적으로 차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모든 사람이 좋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의심하고, 이미 많이 상승을 한 종목인 경우에는 더욱더 조심하셔서 매매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오터라는 종목이 우선 저는 이 5일선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요. 이제 30분 봉상으로 이제 11선이라고 하는 것, 여기 녹색 선이 있는데, 저 녹색 선을 이제 깨뜨리게 되면 저는 다 손절을 완료할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은 남은 금액은 홀딩을 해 놓을 상황입니다. 네, 디텐시아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움직일 거고요. 한 번은 위쪽으로 들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들어올릴 때 사실은 디텐시아로는 거의 상한가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사실 다 나왔어요. 이미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악재를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매도의 그런,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으로 다 바뀌었을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들어올릴 때 모두 여기 있는 것 손쉽게 물량들을 다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세력 형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서 쭉 사서, 그죠? 아래 위로 조금씩 흔들면서 사서 한번 슈팅을 내버리게 되면, 다른 여기서 이제 매도했던 사람들이 다시 붙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다 물량을 제대로 다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차트 기술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지금 이 양봉의 저점을 계속해서 지켜주게 된다면 당분간의 그런 저점 테스트로 봤을 때 여기가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총 주축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아직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돈을 많이 잃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고, 깡통을 수십 번을 차야 고수가 된다고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마이너스 이제 0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는 깡통을 굉장히 많이 찬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기는 해야겠고, 여기에다가 공부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아깝다기보다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과거에 수익을 만들었었던 방법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주로 매매를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겠고, 조금 멘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보고, 그 결과들을 영상으로도 남겨서,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거의 날 것이잖아요. 꾸미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더 되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흥하해운을 잠깐 봤더니 이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1선을 깨뜨리고 음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를 깨뜨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움직임을 잠깐 볼 겁니다. 그래서 양봉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하나가 더 나왔을 때 그 양봉의 저점을 지켜주게 되면 흥하해운 쪽은 이제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시장에서 이제 중심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엿보이네요. 오늘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를 들어갔고 해서 시장에서는 큰 테마가 어느 정도 얼추 정해지는 것 같은데요. 신성 델타테크와 함께 추전도체 쪽이 지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총선에 대한 이슈도 아직 남아있고요. 그리고 AI 기반으로 한 지금 온디바이스 AI 이쪽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쪽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테마의 대장을 위주로만 매매를 잘 하시고 좋은 결과도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